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토입니다. 5월 5일 중국과 홍콩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중국 국내는 지난 4월 29일 국가주석 주재 중앙정치국 회의 개최, 해외는 시장 예상대로 전일 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5월 5일 상해 종합지수는 0.17% 강보합금 출발 후 장중 1% 초반대까지 상승했다가 오후장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0.68%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 5대 지수를 보면 상해 종합지수 0.68% 상승, 심전 성문지수 0.23% 상승, CSI 300 지수 0.15% 하락, 상해 과청 50 지수 0.95% 상승, 심천 창업한 지수 1.33% 하락 마감했습니다. 5대 지수 중 유독 심천 창업한 지수가 1%대 하락한 것은 창업한 시총 1위 종목인 CATL, 창업한에서 시총이 절대적으로 큰 CATL이 8%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거래량은 지난 4월 29일보다 좀 줄었습니다.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비료, 농약, 에너지 설비, 가전, 해운, 레저 용품 3%대, 공항, 화학, 섬유, 자동차, 우주, 군수, 석유화학, 항구, 화학 원료, 가구, 자동차 부품, 건자재, 방직 의류, 포장, 의료, 보건, 소매 2%대, 무역, 바이오, 가스, 제지, 전력, 식품, 건설기계, 정유, 천연가스, 농업, 반도체 1%대, 그 외에 수력, 보험, 인터넷, 제약, 도로, 정밀화학, 기초금속, 소프트웨어 등이 1% 내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락 업종은 전력망 2%, 증권, 귀금속, 일상용품, 외식관광 1%대, 그리고 석탄, 육로, 운수, 부동산, 전자부품, 은행, 항공, 통신 등이 1% 내 하락했습니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긴축 기조인 반면 중국은 완화 기조죠. 정확히 말하면 중국은 비교적 자제적인 완화 기조. 중국이 지금 비교적 자제적인 완화 기조를 취하고 있는 원인은 한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인민은행이 판단하기에 지금 시중 자금이 합리적이고 여유로운 상태에 있다. 둘째는 지금 중국의 경기 하강 압력은 주로 특정 지역의 락다운을 비롯한 엄격한 방역에 따른 생산 중지와 공급망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 이런 시점에서 통화를 과도하게 완화하는 것은 적합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셋째는 미국이 적극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외부적 제한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급선무는 우선 경제 사회 활동을 회복하는 거고, 둘째는 부동산 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난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고, 셋째는 yuan화가 현 상태에서 적당히 절하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고, 넷째는 적극적인 정책 조치를 통해 통화 완화에서 신용 완화까지의 간격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경기 하강 국면이라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네, 오늘 내용은 4가지인데요. 장중에 많이 언급된 내용은 3가지. 첫째는 배터리 1위인 CATL의 1분기 실적 공시, 둘째는 분리막 업체인 은첩의 미국 현지 분리막 공장 건설 계획, 셋째는 CCTV 업체인 하이크비전 하한가입니다. 네, CATL, 영덕시대의 1분기 실적 공시입니다. 참고로 CATL이 심천 창업한 종목이라 외국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증권사 계좌로는 매매가 불가능하고 중국 현지 계좌로만 가능하지만 창업한뿐만 아니라 심천 거래소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워낙 크고 배터리 소재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월 5일 CATL 영덕시대의 주가가 장 초반 13%대까지 하락했다가 결국 8.15% 하락 마감했는데요. 4월 29일 장 막판에 공시한 1분기 실적의 실망감이 노동절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5월 5일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은 4개 분기 모두 고성장했는데요. 지배주주 순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1분기 163% 증가, 2분기 131% 증가, 3분기 130% 증가, 4분기 185% 증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매출액은 계속 급증했지만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하셨겠지만 올해 1분기는 업스트림 원자재인 탄산 리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개하자면 2021년 4분기 탄산 리튬 평균 가격은 톤당 15만 yuan에서 20만 yuan이었던 것이 2022년 1분기에 톤당 30만 yuan에서 40만 yuan으로 급등했습니다.
1분기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1분기 CATL 제품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해야 했었는데 1분기는 일부만 반영하고 일부는 2분기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등 대형 고객형 판매 가격 인상은 주로 2분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2022년 1분기 기준 CATL의 중국 국내 점유율은 51%, 글로벌 점유율은 35%. 4월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방역 등 영향으로 생산과 출하가 약간 지연된 경우가 있었지만 5월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1분기 원자재 가격 급등분이 2분기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됨에 따라 1분기에 비해 CATL 2분기 실적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밸류체인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CATL은 자회사 설립, 지분 참여, 합작 등 방식으로 리튬 자원에 대한 통제력 구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물론 리튬 광산의 생산 확장에서 리튬 제품화 확대까지는 비교적 긴 사이클이 걸려서 당장은 효과가 미미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CATL이 리튬 광 밸류체인 투자에 대한 강화는 아주 좋은 선택이죠. 네, 이어서 분리막 업체인 은첩, 구창신 신소재죠. 분리막 업체인 은첩의 최신 공시입니다. 5월 5일 오늘 장중에 은첩이 미국 현지 분리막 공장 건설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미 지역 고객들의 분리막 제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과 적시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해외 시장 개척을 가속화하기 위해 은첩은 미국 현지 자회사를 통해 미국 오하이오주에 분리막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생산 능력은 약 10억에서 12억 제곱미터, 총 투자 금액은 약 9.16억 달러이며 동자금은 자사 보유 자금 및 자사 조달로 해결한다. 네, 이어서 CCTV 업체인 하이크비전이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하이크비전에 대해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보도돼서 하이크비전은 오늘 개장하자마자 10% 하한가를 찍었는데요. 이에 대해 하이크비전 측은 제재는 확실한 증거와 정당한 절차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당사는 공정 공평한 대접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저녁에 나온 내용은 오늘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인데요. 5월 5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직역하겠습니다. 견제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지금 방역 작업은 노력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관건적 시기와 힘겨운 단계에 처해 있다. 각급 당위원회와 각급 정부는 신념을 단호히 하고 방역 투쟁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며 당중앙의 결정 배치를 단호히 구체화하고 투쟁 정신을 충분히 발휘하고 방역이라는 장벽을 단호히 구축해 힘들게 얻은 방역 성과를 단호히 공고화하고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확실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집중적 코로나에 대한 처리를 가속화하고 검사할 필요 있으면 다 검사하고 격리할 필요 있으면 격리하고 치료할 필요 있으면 치료하고 코로나 검사, 이송, 격리, 거주 단지 통제 등 중점 절차를 잘 조율해 감염자와 리스크가 있는 자를 적시적으로 검출하고 관리해야 한다. 네, 회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5월 4일 기준 상해시 신규 확진자는 4,651명, 그중 무증상자가 4,390명. 아까 상해 동창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상해시는 6월 초경에 봉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경시는 5월 4일 기준 신규 확진자 50명, 그중 무증상자가 8명입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 미국발 제재와 각종 견제에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는 건데요. 그중 방역은 상해시 정부가 이번 방역에서 각종 실행착오를 겪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북경시의 구체적인 방역 방식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북경시의 방역 방식이 향후 다른 지역의 어떤 지침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방역과 경제 간의 관계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노동절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5월 5일 오늘 중국 증시가 상승한 걸 보고 현지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방 지지선이 슬슬 형성되고 있다. 또 하나는 아직은 변동성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거니까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 아직은 이젠 저점을 확실히 찍고 반등세가 나온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끝으로 오늘 홍콩 항생지수는 전일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장 초반 1.87%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오후 장 들어 약보합으로 전원 마감했습니다. 홍콩 테크 지수는 2.48%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장 막판에 약보합권 전원 마감했습니다.
홍콩 증시 상승 업종은 에너지, 식품, 담배, 소매,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반면 하락 업종은 제약, 바이오, 미디어, 은행, 유틸리티, 부동산, 보험, 통신, 하드웨어 등입니다. 네, 이상 5월 5일 중국과 홍콩 시황이었고요.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